안녕하세요. 청주 부동산을 말하는 윤종성 공인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다가구 상가주택을 지으면서 검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담은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어진 물건 영상 외에 건축을 하여서 테크노폴리스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려는 분들도 있고,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집을 내가 지어서 살고 싶어서 건축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의 유튜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청주 지역 물건 영상 외에도 청주와 이제 테크노폴리스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는 영상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청주 테크노폴리스 수익형 부동산 소유하려면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구축이나 이 지어진 신축 매입하는 방법, 두 번째로 토지 매입하고 건축하는 방법, 세 번째로 기존 토지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자 선정해서 건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방법마다 토지의 평수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연면적도 건축을 하는 부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자재도 다르고 시공사마다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투자 자금이라든지 방향, 그리고 거주 유무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테크노폴리스 10억 초반부터 30억 초반까지의 물건을 모두 정리해서 모든 범위에서 지금 도움과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물건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금액이나 투자 자금, 거주 계획, 건물의 외관 수준, 주인 세대 구조, 수익성, 층별 구성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이나 이제 계획에 따라서 물건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그 장단점에 따른 설명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편의 이제 영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건축으로 갈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들 내용은 건축물의 예상 조감도와 조감도에 따른 기본적인 건축물 구성의 설명,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임대 수요, 그 다음에 사업성, 단독주택 용지들의 특징, 이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와 또 생활권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서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크노폴리스의 기본적인 개발 계획과 신도시 특징을 바탕으로 임대수요 측정과 이에 따른 층별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조감도를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에 따른 좀 자세한 설명들은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세 번째 영상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이런 건축을 고민하시면서 아무래도 건축물의 외관은 어떻게 될 건지, 또 내부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주인 세대는 어떻게 될 건지, 임대 세대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을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지어진 건물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제 짓거나 또는 이제 짓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감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조감도는 상가 40평에 11가구 주차 8대를 넣어서 11가구로 구성된 테크노폴리스 상가주택의 조감도입니다. 제가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조감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고급스러운 이제 사비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고 이렇게 블랙샤시로 깔끔하게 되면서, 자, 테크노폴리스는 이렇게 경사 지붕을 좀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복층 형태로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서 굉장히 조감도적으로도 고급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석이 아니라 이제 조적으로 마감 처리된 조감도입니다. 기본 이제 조적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오래되어 보이지 않고 자, 오염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감도에서는 붉은색 벽돌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건물을 만약에 짓는 방법으로 가면은 조적으로 갈지 대리석으로 갈지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집을 지어서 임대 사업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테크노폴리스의 임대 수요에 대해서 제가 그 전반적인 신도시 개발 계획이나 테크노폴리스 입지를 토대로 오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테크노폴리스는 가구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 평수가 이 70평 전후부터 100평 전후까지 아주 다양하게 대지 평수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차 대수에 맞게끔 세대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는 최대 19가구까지 건축물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주차 대수만 확보되고 뭐 대지 면적만 크다면은 거기에 이제 근접하는 가구수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이 테크노폴리스인데, 자, 일단 우리 조감도에서는 상가주택자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이 들어갔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상가 부분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층은 전부 이제 주차 공간으로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주차 대수를 뭐 이 건축 설계에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주차 8대를 넣어서 가구수를 11가구로 구성을 하면은 테크노폴리스가 일단 수익적으로 임대사업적으로 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크노폴리스 임대 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우선 테크노폴리스는 이 114만 평의 인구 4만 명으로 계획되는 이 신도시죠. 상주하는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받쳐주는 상업시설도 이제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상복합 아파트 6,000세대 정도 건설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신도시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된 인구의 자체의 소비를 수요를 도심화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청주의 이제 다른 택지 개발 지역인 뭐 오송이나 동남지구처럼 최근에 규모가 있었던 이런 개발 지역만 보더라도 도심이 안정화될수록 아파트 공급 후에 상업시설이 증가하면서 주택 임대 수요도 같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택지 개발 지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도심이 갖춰지면은 신도시 생활을 하려는 가족 단위들도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룸 수요뿐만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려는 아파트나 3룸 이상의 수요도 이제 같이 증가를 하면서 초반에는 공실의 두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생활권과 도심의 이렇게 모습이 갖춰지면서 나는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공실들이 오히려 사라지죠.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좀 구도심에서 나타나고, 이런 신도심은 이 개발의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지는 모습들이 보일수록, 그러니까 육안으로 도심이 완성되려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수록 임대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공실 현상에서 이제 벗어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 SK 하이닉스의 임대 수요가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워낙 대표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청주의 높은 임대 수요는 SK 하이닉스 플러스 이제 아파트 공사와 택지 개발 지역이나 사업단지 개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현장에서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그 인력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조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 조회를 하는 것처럼 전교생이 나와서 조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한 몇백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게 500 몇 세대 정도 아파트인데 그 정도 아파트 개발에서도 이렇게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를 한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주변부 개발들이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연속적인 수요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요에 있어서 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약 인구가 50만 명 되는 도시인데 그쪽 지역은 사업단지가 활성화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다수의 주택을 운영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내용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 산업단지 지금 청주에서 다수의 주택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를 예를 들면서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은 이런 내용을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호황과 불황이 있습니다. 호황일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뭐 좋은 주택에 부럽지 않을 만큼 임대료를 받죠. 근데 불황 때는 어떻게 되죠? 자, 불황 때 수요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좋은 주택의 컨디션을 가진 주택이 임대도 잘 나가고 공실률 방어를 더 잘하겠죠.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실력과 이제 운영 능력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산업단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상당히 운영을 잘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예를 왜 듣냐면은 청주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고 기업들이 많은 도시에 이제 속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인구 100만 명을 계획하는 도시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호황과 불황이 있을 뿐이지 이 지역의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주택 임대 사업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한테 자세한 예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현장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에 앞선 좀 불안감을 제가 좀 해소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복합용지에 따른 테크노폴리스의 개발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면은 일단 테크노폴리스의 임대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규모도 있는 데다가 사업 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제가 청주의 이제 원도심 입지에서 비슷한 입지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입지들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이마트 복합용지 개발 시에 유통상과 특징으로 테크노폴리스 임대 수요가 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유사한 입지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는 이 산업단지로 먹고 사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부고속도로 지금 영상에서 내려오는 제가 빨간색 이렇게 칠하는 이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산업단지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대도시가 된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우회도로를 통한 택지 개발을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원도심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형태에서 앞으로 좀 개발의 성격이 약간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 핵심 교통시설은 오송역과 북청주역과 청주공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교통시설이 되고 또 세종시의 공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공항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그래서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이어주는 우리 이제 북청주역이 쪽에 되는 거죠. 2029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요 주거적인 이제 계획 인구 4만 명이 함께하는 어떤 이런 신도시의 공간으로서 사업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가 택지 개발로서 실패를 할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가 도심의 상권이 아파트 이제 6천 세대 주상복합만 그리고 주변부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1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자, 거기와 또 청주의 이제 기존 도심에서 또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테크노폴리스 자체의 도심의 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수요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그 변화들은 이전에 최근에 규모성 있는 택지개발 지역이었던 뭐 오송이나 동남지구에서 충분히 그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산업단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이 청주 이제 일반 산단이 이제 같이 쭉쭉 이제 배치가 되면서 이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규모성 있는 사업단지에, 근데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게 SK 하이닉스고, 또 여기에 따른 반도체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도전을 해서 다소 아쉬운 결과가 냈었던 반도체 사업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좀 더 안정적인 메모리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을 좀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좀 특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고 원도심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통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대형 복합 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이 상당히 이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독주택 용지들도 여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임대 수요가 가장 좋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죠. 유통 상업 지역과 접근거리로 바로 도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유통 상업 지역만 되면은 이 지역은 임대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임대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돼서 인력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시 들어오는 인력들과 함께 유통상업 지역이 받쳐주고, 또 뒤쪽에 이런 상업 지역들이 움직여주면은 기존 도심의 힘 자체로 또 받쳐주기만 하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임대 수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탄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비교되는 청주의 입지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 부분도 충분하게 왜 안정적일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요쪽도 요쪽에 임대 수요들도 청주 일반 사업단지로 들어오는 수요와 또 하이닉스로 들어오고, 또 이쪽이 이런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초등학교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주거 친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 테크노 자체는 다가구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상가주택 용지는 요쪽하고 이제 요쪽에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일단은 1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 주차 대수에 따라서 가구 수만 받쳐주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됩니다. 또 이 주인 세대, 이 신도시에 거주를 일단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따른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상가주택 용지들이 좀 가격이 상당히 금액이 높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청주까지 이렇게 도보로도 가능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상업 시설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깝게 이렇게 도보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입지적으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앞쪽에 일단 아파트 500세대가 받쳐주고, 뒤쪽으로 배우 아파트들도 있어요. 자, 테크노폴리스 GL 프로죠 아파트가 자 2번이라 하겠습니다. 금호아테라 1번이고, 자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좀 먹자 상권이 좀 형성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바탕으로 하는 먹자 상권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는 상가주택 이제 용지들이다. 근데 또 개수도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이점을 좀 가지고는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구성만 갖추어지게 되면은 수익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확장된 이렇게 형태로 보면은 어, 지금 여기 보면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요수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테크노폴리스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뒤쪽 라인에 배치된 무남생태공원을 앞으로 이 계획 인구 4만 명이 받쳐주는 인구들을 위해서 잘 개발을 할 것인데 그렇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뒤쪽 부분에 있는 무심천을 중앙에 둔 양옆에 산업단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개발로 봤을 때는 이게 북부권 쪽에 이런 개발은 이런 테크노폴리스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연계된 부분들의 집합화된 형태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어, 이쪽에 또 이쪽 부분일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 오창의 네오테크밸리 이 부분까지 또 되면서 청주 이제 북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는 이게 내용을 조금 이 조감도에 따른 건축에 관련된 영상을 이제 두 번째 해야 할지 세 번째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서 다음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